안녕하세요. 청담 리트 클리닉 김재림입니다. 오늘은 목주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이제 목주름이 생각보다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있지만 젊으신 분들도 가로로 이렇게 접히는 목주름 때문에 신경 쓰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목주름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치료들을 이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여건이나 환경이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평소에 어떤 것들을 하면 목주름에 좀 도움될 수 있는지까지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우리가 얼굴 같은 경우는 평소에도 이제 선크림이나 수분크림이나 세안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신경을 잘 쓰잖아요. 근데 이제 목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많이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선크림이나 수분크림 같은 걸 상대적으로 덜 바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 자체가 조금 더 노화가 잘 일어나는 그런 환경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그게 첫 번째고, 또 하나 특징은 지속적인 어떤 움직임,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돌리고 핸드폰을 보거나 이제 목에 접힘이 많이 생겨요. 목에 접힘이 많이 생기는 게 하나의 특징이고, 또 하나는 살이 쪘을 때는 살 때문에 그런 거 있죠. 이제 살이 이제 울룩불룩 이렇게 찔 때 중간에는 이제 접히는 선이 좀 더 진하게 접히는 그런 형태, 또는 살이 급격히 줄면 그게 이제 이 피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금 더 주름이 잘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목주름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이제 가로주름. 이거는 이제 젊은 분들도 많이 보이는 형태인데, 자세히 보면 마치 이제 조각칼로 이렇게 파낸 것처럼 가로로 주름이 이렇게 파인 주름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하나의 굵은 주름과 또 하나의 이제 조금 중간 정도의 깊은 주름, 그런 이제 가로주름이 많이 생기고, 두 번째는 이제 잔주름. 피부가 넓고 좀 탄력이 떨어지면서 좀 자글자글하게 잔주름이 전반적으로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부 분들에서 목에 세로로 튀어나온 선이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일종의 약간 솟아오른 주름인데,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거나 또는 근육 발달이 너무 과도하게 된 경우에 생기는 이렇게 튀어나온 주름으로 마치 기둥처럼 이렇게 솟아있는 주름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크게 가로주름, 그리고 잔주름, 그리고 세로주름, 이렇게 목주름은 좀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주름의 어떤 원인이 다르고 또 그에 따른 좀 치료가 다르기 때문에 목주름은 조금 어떤 면에서는 좀 복합적인 접근과 치료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가로주름 같은 경우는 일종의 접힌 자국이고 눌린 자국이에요. 이게 아까도 설명드릴 때도 이제 조각칼로 이렇게 파낸 듯하다라고 했는데, 가로주름이 이제 젊은 분들도 많이 생기는 이유는 아래를 이렇게 보거나 또는 자세에 따라서 상당히 좀 많이 접히는 경우에 거기가 반복적으로 눌려서 생기는 주름이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단단한 하드보드지를 이렇게 좀 반복적으로 접을 때 그 이후에 생긴 요 파인 주름, 그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로주름 같은 경우는 아주 연한 필러 같은 거를 피부 바로 아래층에 이렇게 점점이 쌓아주는 형태로 그 접힌 부분을 채워주는 거, 또는 아주 가는 실로 그 파인 부분을 조금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면서 다시 좀 살이 차오르도록 하는 그런 시술들이 가로주름을 채우는 데는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세로주름 같은 경우, 아까 이제 오히려 튀어나오는 주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갖고 있지는 않고 주로 좀 나이가 많이 들면서 피부가 좀 얇아지면서 그게 오히려 돋보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육이 커져서 생긴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놓는 보톡스를 그 근육에 놓아서 근육의 위축을 유도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마 이 세로주름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에게는 있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고 가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포인트는 잔주름들일 거예요. 젊은 분들은 이제 딱 가로주름 때문에 신경을 쓰기도 하는데, 조금 더 나이가 들수록 피부 자체가 좀 탄력이 떨어지면서 자글자글한 잔주름이 목 부분에 많이 생기는 거를 스트레스 받아 하시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복합적이죠. 피부가 좀 건조한 거나 피부 탄력 자체가 떨어지거나 근육 탄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피부가 손상되거나, 이런 전반적인 일종의 노화 과정에 따라서 피부가 늘어지고 마치 풍선을 팽팽하게 크게 불었다가 바람이 빠지고 나면 풍선에도 미세하게 잔주름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주름들이 심해지면 그게 때로는 가로주름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가장 베이스의 어떤 주름이자
피부의 어떤 질감, 어떤 그 텍스처에 따라서 좀 영향을 많이 받는 주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반대로 제가 아까 노화라는 말을 썼지만 복합적인 원인들이 많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해결책 또한 좀 다양한 어떤 탄력 회복을 위한 시술들이 모두 도움이 되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같이 해주면서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스킨 보톡스, 피부에 얇게 보톡스를 놓는 거나 스킨 부스터, 일종의 피부 영양제를 피부에 미세하게 얇게 놔주면서 피부 재생을 유도하는 거, 그리고 튠페이스와 같은 어떤 고주파 타이트닝 시술들 또는 초음파 리프팅 시술들, 이 목도 이 넓은 근육이 있기 때문에 그 근육의 탄력을 좀 더 회복시키면서 근막의 수축을 유도하는 그런 초음파 리프팅 시술들도 복합적으로 좀 도움이 됩니다. 이제 치료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본다면, 물론 앞에 이제 주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치료도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본다면, 첫 번째는 이제 주름 필러예요. 필러 하면은 요새는 조금 생각보다 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주름 필러는 일반적인 필러하고 조금 그 성질이 많이 달라요. 일반적인 필러는 살에 이제 볼륨이 꺼진 부위에 넣어주면서 볼륨을 좀 채우는 그런 시술이라고 하면, 주름 필러는 딱 그 주름 바로 아래에 피부에 얕게 묽고 부드러운 필러를 쓰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좀 덩어리가 지은다거나 시술 이후에도 너무 진하게 비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묽고 부드럽고 상당히 좀 퀄리티가 좋은 그런 필러들을 좀 꼼꼼한 손으로 이렇게 잘 해주면 생각보다 이렇게 지우개로 지운 것처럼 그 조각칼로 파낸 가로주름 같은 게 상당히 잘 지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만족도도 꽤 높은 편이고요. 뭐 주의할 점이라고 한다면, 필러를 이제 얕게 그 주름 따라서 채우는 거기 때문에 좀 그 주사하는 어떤 스킬이나 그 주름을 채우는 스킬이 조금 익숙한 분들이 해야 좀 자연스럽게 되는 경향이 있고, 어쨌든 좀 미세하게 이렇게 채우는 과정에서 피부 아래쪽에 넣기 때문에 멍이라던가 시술 후 며칠 동안은 약간 그 시술 부위가 조금은 다른 살처럼 약간 하얗게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 뭐 한 3, 4일 내지 일주일이면 충분히 다 돌아오고, 그 시술한 동안은 스카프라든지 폴라를 입는다든지 그렇게 가리는 걸 많이 추천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보톡스가 있는데, 보톡스 같은 경우는 피부에 얇게 넣어서 피부의 탄력을 좀 좋게 하는 방식으로 시술을 하거나, 또는 아까 말한 이제 세로주름에 근육이 튀어나오는 거를 조금 흐리게 하기 위해서 근육을 위축시키는 시술도 하고, 그래서 결국 얕게도 깊게도 모두 시술하면서 결국은 목을 좀 팽팽하게 만드는 그런 치료를 또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스킨 부스터류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피부에 영양 성분들을 많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보면 목주름이 생기는 과정에서 주로 한 30대 중후반 이후 정도만 돼도 그 사람의 피부에 따라서 굉장히 좀 많이 건조하고 좀 탄력도 떨어져 있고 피부에 좀 손상 자체가 목에 좀 많이 온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피부 자체가 좀 재생이 되면서 좀 탄력도 같이 좋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스킨 부스터, 예를 들면 샤넬 주사나 뭐 리쥬란이나 또는 잘루프로 그런 이제 스킨 부스터들을 활용해서 목에 이제 영양분을 좀 더 공급해주며 피부 재생을 유도하는 그런 시술들도 꽤나 큰 도움이 되고요. 또 네 번째로는 고주파 타이트닝 시술. 보통 이제 튠페이스나 코레지셀핏 이런 것들이 얼굴에 이제 많이 시술을 할 경우에 콜라겐도 재생되고 피부의 잔탄력이 많이 좋아지고 피부가 좀 도톰해지고 좀 반질반질해지는 것까지 되는 좀 탄력이 전반적으로 생기는 그런 시술들을 우리가 얼굴에 리프팅용으로 많이 하는데, 이것을 일부 이제 목에다 차용해서 시술을 하면 목의 어떤 피부 자체의 타이트닝이 되면서 장력이 좋아져서 조금 더 팽팽해지는 그런 부분에서 좀 만족도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고주파 타이트닝 시술들을 같이 병행해 주기도 하고, 이런 고주파 타이트닝 시술들은 생각보다 그 잔주름과 잔탄력 개선에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주의사항이라고 한다면 각 시술별로 뭐 피부에 좀 자국이 날 수도 있고 목이 피부가 또 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고주파 탄력 시술들을 통해서 피부를 좀 타이트닝하는 그런 시술이 또 도움이 되고, 같은 맥락에서 살이 좀 더 있거나 근육의 처짐이 조금 심한 경우에는 초음파 리프팅을 권고드리는 경우도 많아요. 흔히 아는 이제 슈링크라던가 뭐 울세라라던가 뭐 리노바라던가 이런 초음파 리프팅을 목에다가 넓은 목에다가 이제 함께 시술을 해주면 목이 상당히 좀 판판해지면서 조금 지지대가 좀 형성이 되는 듯한 그런 좀 탄탄해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고, 초음파 리프팅 같은 경우는 또
목주름이 있는데 목에 좀 살이 좀 있으신 분들이 또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또 상당히 좀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도 하기 때문에 목주름에 도움이 되는 시술 중 하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가로주름 때 설명드렸던 모노실. 모노실 같은 경우는 깊은 어떤 그 가로주름에 단순히 필러 외에도 아주 가는 실을 이제 주름 따라서 넣어주면서 좀 볼륨을 좀 채우고 콜라겐을 재생하는 데에 조금 더 효과를 내는 그런 시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노실 같은 경우는 대신 이제 바늘이 조금 더 길게 이제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실을 두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멍을 좀 주의해야 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필요에 따라서 시술 시 상당히 좀 시너지 효과를 내는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목주름의 치료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보통 시술 후에도 좀 불편이 좀 적은 편이에요. 시술 과정 중에서도 통증이 그리 크지 않은 편이고 보통 이제 마취크림을 도포한 후에 뭐 가벼운 주사 시술들을 하거나 또 일부 리프팅 시술들은 통증이 없는 시술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술 과정 자체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편은 아니고 시술 후에도 어떤 큰 불편보다는 시술 자국들이나 멍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술 후부터 약 3일에서 7일 정도는 좀 있을 수 있다. 보통 그런 부분들을 많이 주의사항으로 안내드리는 편이고 목이다 보니까 다소 좀 추울 때 이럴 때는 폴라티를 입으면 가려지고 봄, 가을 이럴 때는 스카프를 둘러서 시술 후 약 일주일 정도는 가리고 다닐 수 있을 기간에 시술하는 것을 권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목주름에 효과가 있는 여러 가지 시술들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복합했을 때 효과가 좋은 것들을 이렇게 패키지로 해서 이제 시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무난하게 효과를 잘 보시면서도 좀 통증이나 불편이 좀 적은 것들 그런 시술들 위주로 좀 묶어서 진행을 할 경우에 시술들 간의 어떤 시너지와 좀 발전적인 효과들이 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시술을 하고 있고 생각보다 목주름이 시술 후 만족도가 꽤 높으세요. 굵은 주름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진한 어떤 선을 지우개로 확 이렇게 지워낸 것처럼 많이 흐려지고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어떤 잔잔한 어떤 주름들이나 뭐 세로주름도 시술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만족도가 좀 있는 생각보다는 효과가 되게 좋은 어떤 그런 시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좀 주의할 게 있다면 이제 목주름 같은 경우는 평소에 생활 습관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목주름에 대한 시술을 하신 분들에게도 주의사항으로 신신당부하면서 잘 알려드리는 편이고 또 반대로 목주름은 고민인데 내가 뭐 지금 아직 시술까지는 좀 굳이 뭐 받고 싶지 않다 또는 좀 더 시간이 지나고 좀 받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도 좀 충분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냐? 첫째는 반복적인 어떤 접힘이 되는 상황을 좀 줄여야 해요. 그 접힘이라는 거는 이제 목을 우리가 아래로 숙이면 이제 목이 당연히 이렇게 접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줄여야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좀 높은 목베개, 고개를 너무 오래 숙이고 있는 거. 예를 들어 핸드폰을 아래로 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피할수록 목주름이 좀 더 깊어지는 거를 막을 수 있어요. 반대로 목을 가볍게 스트레칭 해준다던가 평소에 이제 세안하면서 수분크림과 선크림 같은 걸 바를 때에도 목까지도 좀 같이 좀 신경을 써주면서 바르는 거. 그래서 자외선을 피하는 것과 보습 관리를 통해서 목의 피부를 좀 건강하게 그나마 좀 유지시켜 보는 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고 목주름만을 위한 어떤 화장품을 쓴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화장품 쓰는 것들을 목까지도 좀 신경을 써서 좀 관리를 한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정도 추가한다면 사실 이 부분은 꼭 목에만 적용되는 건 아닌데 살이 너무 급격히 는다던가 또는 갑자기 또 무리해서 뺀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목 부분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항상 주의하는 거 정도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목주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생각보다 목을 신경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젊은 분들은 젊은 분들 나름대로 좀 어떤 굵은 가로주름을 신경 쓰는 경우가 많고 좀 더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목에서 좀 노화의 어떤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게 상당히 스트레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좀 쉽게 좋아질 수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평소의 생활 습관으로서도 어느 정도 목주름이 심해지거나 하는 것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담 리투 클리닉 김재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